반갑습니다. 애플러빙 코퍼레이션, 티커 심벌 APP. 오늘 심층기획 리포트에서는 바로 이 기업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. 요즘 시장을 보면 온통 AI 기술 쪽 이야기뿐이죠.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아는 기업들 말고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거물로 떠오르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메타와 구글이라는 거대한 산맥 뒤에서 디지털 광고 생태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. 자,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. 110억 달러, 2025년 3분기, 단 한 분기 동안 엠러빈이 처리한 총 광고비입니다.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. 우리가 잘 아는 스냅, 핀터레스트, 트위터의 매출을 다 합친 것과 맞먹는 엄청난 돈입니다. 그런데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는 아직 이름조차 생소하죠. 바로 엠러빈, 앱러빈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, 엠러빈이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, 과거 게임 회사에서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변신했는지,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AI 기술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. 물론 이 폭발적인 성장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와 2020년 이후의 미래 전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엠러빈이 왜 지금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가 그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단순히 실적이 좋은 회사를 넘어서서 아예 이 광고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. 아마 엠러빈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모바일 게임 만들던 회사? 하고 기억하실 겁니다. 맞습니다. 원래는 자체 게임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던 회사였죠. 하지만 회사는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. 변동성이 너무 큰 이 게임 사업부를 팔아버리고 AI 기반 광고 기술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한 거죠. 이건 그냥 사업부 하나 정리한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DNA 자체를 바꿔버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.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. 과거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게임 사업, 즉 앱 부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회사의 모든 성장이 오직 고마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, 다시 말해 광고 사업에 달려있게 된 거죠.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겠다는 아주 영리하고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궁금해지죠. 도대체 앱러빈은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걸까요? 그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. 사실 이들의 성공은 딱 하나의 독점 기술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그 비밀의 중심에는 바로 엑선 2.0이라는 독점 머신러닝 엔진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냥 광고를 여기저기 보여주는 그런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. 광고주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결국 매출이잖아요. 바로 그 매출을 만들어주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돈 버는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걸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? 광고주를 위한 초지능 중매쟁이, 매추메이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용자 데이터 속에서 이 사람은 이 물건을 살 확률이 99%야 하는 바로 그 완벽한 짝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둘을 연결해 주는 거죠. 이 똑똑한 엔진이 돌아가는 방식은 이렇습니다. 먼저 광고주가 우리 앱 좀 많이 설치하게 해주세요. 혹은 이 상품 좀 팔아주세요 하고 목표를 줍니다. 그러면 엑손이 10억 명이 넘는 데이터 풀 안에서 목표를 달성해 줄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을 예측해서 그 사람에게만 맞춤형 광고를 딱 보여주죠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. 그 결과를, 그러니까 광고를 본 사람이 진짜 앱을 설치했는지 물건을 샀는지를 다시 학습해서 스스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. 이 강력한 선순환 구조야말로 다른 회사들이 절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엠러빈만의 기술적 해자, 즉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. 네, 이렇게 강력한 기술 덕분에 정말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.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듯이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. 간과해서는 안 될 리스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지금부터는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아주 냉정하게 균형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긍정적인 측면, 좋은 소식부터 가볼까요? 이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.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으니까요.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%나 폭증했고요. 더 놀라운 건 조정 EBITDA 마진인데 무려 82%에 달합니다. 82%요. 이건 웬만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명함도 못 내밀 거의 독점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익성입니다. 그런데요, 제가 보기에 진짜 놀라운 지표는 바로 이겁니다. 광고를 통해서 앱을 설치한 건수는 예년과 거의 비슷한데
사용자 한 명 한 명에게서 벌어들이는 순수이익이 무려 75%나 급증했다는 점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맞습니다. 더 이상 아무한테나 광고를 마구잡이로 뿌리는 게 아니라 AI 모델이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정교하게 진짜 돈 쓸 사람을 콕콕 집어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거죠. CEO 아담 포로기의 말을 들어보면 이 회사의 야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게임 광고 시장에 머물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. 이들의 진짜 목표는 전 세계 모든 비즈니스를 위한 고객 확보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. 마치 아마존 웹 서비스가 모든 기업에게 서버를 빌려주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된 것처럼 말이죠. 정말 거대한 포부입니다. 하지만 말이죠. 이렇게 눈부신 성장과 야심찬 비전, 그 이면에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대한 리스크들이 숨어 있습니다.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니까요. 가장 결정적이고 어쩌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리스크는 바로 이겁니다. 데이터 수집 관행 때문에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. 쉽게 말해 메타나 구글 같은 큰 플랫폼들의 서비스 약관을 어기고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한 거 아니냐,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.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져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해당 플랫폼들로부터 접속이 차단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엔 회사 전체 매출의 15%에서 30%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. 리스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. 먼저 애플과 구글이 계속해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죠. 이건 엠러빈의 사업 모델에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는 변수입니다. 또 현재 주가가 미래 성장성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요. 마지막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비용이 바로 광고비라는 점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엄청난 기회와 또 만만치 않은 위협이 공존하고 있는데요. 이런 상황 속에서 엠러빈은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? 회사가 직접 제시한 로드맵을 통해 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엠러빈이 미래를 위해 던진 가장 큰 승부수는 바로 엑소네즈 매니저라는 이름의 셀프 서비스 플랫폼입니다. 지금까지는 소수의 대형 광고주들만 상대했다면 이제는 누구나 쉽게 가입해서 직접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. 2025년 말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2026년에는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플랫폼의 출시는 단순히 기능 하나 추가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. 이건 소수의 대형 광고주에 의존하던 기존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 수백만 중소기업을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이른바 템 확장 전략의 핵심입니다. 쇼피파이가 동네 가게 사장님들도 쉽게 온라인 쇼핑몰을 열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엠러빈은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쉽게 새로운 고객을 찾을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. 정리해보겠습니다. 한쪽에는 경이로운 기술력과 압도적인 수익성, 그리고 중소기업 시장으로의 거대한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데이터 규제라는 아슬아슬한 외줄이 놓여 있죠. 과연 엠러빈은 이 외줄타기에 성공해서 광고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? 이들의 기술이 세상을 바꾼 혁신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규제의 벽 앞에 좌절할지 앞으로의 행보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. 오늘 살펴본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의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더 날카로운 토론은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집니다. 다음 분석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